안녕하세요. 우리가 함께 나누고 치유하며 삶의 위안을 찾는 오늘의 위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느 날처럼 평범한 아침이다. 초겨울 서울 하늘은 옅은 회색이고 공기는 차갑기 때문에 창유리가 얇은 안개로 덮여 있습니다. 작은 방에서는 6시 30분에 자명종이 울렸을 때 노란 불빛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손을 뻗어 벨을 껐고 무의식적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습관처럼 읽지 않은 메시지 줄과 소셜미디어에 몇 가지 알림을 훑어왔지만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잠이 덜 깼기 때문인지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마음이 공허해서인지 수화기를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화장대에 작은 거울에 비친 제 얼굴. 노란 불빛 아래 눈 아래 다크서클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빗질도 하지 못한 헝클어진 머리카락. 치열한 입꼬리에는 웃음이 없다. 그리고 그 순간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있다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당신은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당신의 첫 느낌은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 엉키는지 피부가 좋은지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서 자신을 바라본 적이 있나요? 그런 거 못 해본 적 있어요. 어떤 날은 불완전한 것만 보고 작은 여드름 자국, 약간의 지방, 하룻밤 잠을 못 자고 나면 눈이 침침해진다. 보면 볼수록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결점만 보였는데 계속 자책했다. 오랫동안 가족, 친구, 동료가 옆에 있어도 여전히 나 자신과 소외감을 느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생각에 너무 관심이 많아서 제 감정을 잊을 수 없어요. 나는 판단의 눈빛이 두렵고 충분히 잘하지 못하고 충분히 예쁘지 않고 충분히 성공하지 못할까 두렵다. 그래서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친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에 더 좋아지기 위해 항상 변화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는 외모가 아니라 주변이 아니라 내가 나를 바라보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게 제 이야기인데 말이 부담이 될 때 누군가로부터 외모에 대한 평가를 받아본 적이 있나요? 서두른 아침에 요즘 좀 뚱뚱해 보이지? 라고 무심코 던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창백해 보이는데 요즘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라고 묻는 듯한 발언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화자가 생각하는 코가 높으면 정말 예쁘겠다라고 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몇 초 만에 꺼낸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 마음속에 오래 남아요. 그때가 제가 14살 때였던 어느 여름날 오후였거든요. 너무 더워서 길바닥에서 더위가 올라왔고 우리 아이들은 방금 학교를 마쳤고 오늘 무엇을 먹으러 갈지 논의하기 위해 학교 정문 앞에 모였다. 한 무리의 반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웃고 떠들어댔다. 그러다가 그 웃음소리에 누군가 입에서 나를 삼두괴물이라고 불렀어요. 진짜 별거 아니라는 듯이 웃음이 터졌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욕실에 거울 앞에 서서 갑자기 궁금해졌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가 그렇게 이상하게 생겼나? 그날 이후로 저는 제 자신을 옛날 방식으로 보지 않아요. 매일 아침 집을 나가기 전에 머리를 손질하고 얼굴의 모든 윤곽을 확인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가 이상한 점이 없는지 확인하고 싶었지만 점차 그것이 습관이 되어 집착과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단점을 찾는 거예요. 한쪽 눈이 다른 쪽 눈보다 작은가? 코가 낮지 않아요? 얼굴이 너무 동그란 거 아니야? 오늘 애교살이 왜 이렇게 많아? 나는 다른 사람들의 발언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심지어 무과천적인 말도 눈에 띄었다. 누가 더 말라 보인다고 하면 뭔가 성취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나 피곤해 보인다고 하면 그날은 우울해져요.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자신의 가치가 더 이상 자신에게 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에 의존할 때 잠깐이라도 그 말이 오래 남을 수 있다. 가끔 아무도 말을 안 해도 스스로 판단할 상상을 할 정도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아름다움을 정의하게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문제는 결코 외모에 관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바꾸고 메이크업도 많이 해보고 다이어트도 열심히 해보고 아무것도 안 채워지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자신감을 갖기 위해 변신하기로 결심했던 여름을 기억한다. 메이크업 영상도 많이 찾아보고 온갖 파운데이션, 아이섀도우, 립스틱도 다 써봤어요.
매일 아침 1시간 일찍 일어나 거울 앞에 앉아 세심하게 각점을 그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족감보다는 세부 사항에 더 신경을 씁니다. 오늘 베이스가 너무 두껍지 않나요? 잘 어울리나요?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저는 다이어트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때 모두가 아름답다고 말했고 저는 믿었습니다. 식량을 줄이기 시작했고 굶었고 심지어 한 끼만 먹는 날도 있었습니다. 살이 찔 때마다 숫자가 줄어들면 기쁘지만 동시에 오늘 살이 빠지면 내일 다시 찔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덜 먹고 더 많이 연습하도록 강요했다. 한 번은 겨울 가족 모임에서 너무 지쳐서 식탁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어머니는 걱정으로 가득 찬 나를 바라보며 잘 지내고 있니? 왜 이렇게 날씬해 보여? 그 당시에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 괜찮아요? 내가 하는 일에 정말 행복합니까? 당신은요? 그렇게 느껴본 적 있어요? 다른 사람의 기준에 따라 더 예뻐지기 위해 변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자신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찾는 여정에서 혼자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적 전쟁, 제가 바꿔야 할까요? 여러분 중에 외모를 바꾸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 보신 분 있나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여기만 조금 고치고 적지만 조금 바꾸면 자신감이 생기고 삶도 더 쉬워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술 전날 어머니께 말씀을 안 드렸어요. 하나는 반대를 받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스스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그날은 늦가을 오후였고 약간 쌀쌀하고 바람이 서울의 작은 거리를 부드럽게 불었다. 나는 버스에 앉아 병원 예약증을 손에 쥐었다. 머릿속이 맴돌아요. 이것이 올바른 결정일까요? 수술이 끝나면 정말 더 행복해질까요? 그러나 나는 스스로를 안심시켰다. 조금 더 예뻐지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엄마 몰래 숨겼는데 마음속에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어요. 수술 전날 밤에 잠을 못 자서 뒤척였어요. 나는 엄마가 넌 항상 내 멋대로 예뻐라고 말했던 때가 기억난다. 친구들이 서로 가위칼이 있어야 자신이 있다고 웃으며 놀던 순간들도 기억에 남는다. 내가 지향하고 싶은 모습, 내가 원래 내 모습이라는 두 가지 생각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에 들어섰을 때 심장이 박동 하나하나를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뛰었다. 소독약 냄새, 밝은 흰색 조명, 모든 것이 차갑고 낯설다. 나는 손을 꼭 잡고 심호흡을 하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이 지나면 나는 달라질 것이다. 오늘 하루만 지나면 예뻐질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 다음엔요? 당신은요? 외모를 바꾸기만 하면 삶이 더 쉬워진다고 느껴본 적 있어요?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아마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는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제 몸뿐만 아니라 제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일 큰 질문이 내가 정말 더 행복할까? 였어요. 이 결정을 하기 전에 저는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성형수술에 대해 처음 알게 된 때가 늦은 저녁이었는데 작은 방에서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 생각에 잠긴 얼굴에 은은한 노란 책상 불빛이 번쩍였다. 다른 사람의 전후 사진, 칭찬, 외모 전환 후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 등이 뜬다. 나는 다 읽고 다 보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아마도 이것이 내가 자격지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일 것이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결과도 아니고 엄마입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까봐 가족에게 무언가를 숨긴 적이 있습니까? 저는 감히 엄마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엄마는 엄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엄마가 너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할까봐 두려웠고 때문입니다. 좋은 일처럼 들리겠지만 그 당시에는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단지 누군가 나에게 동의하기를 원한다. 그래, 내가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그냥 해. 수술하는 날 아침에 혼자 병원에 갔어요. 서울은 가을이 되면 공기가 서늘하고 보도 위에 단풍들이 가득 떨어진다. 대기실에 앉아있을 때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바람으로 자신을 바꾸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옆에 한 소녀가 앉아서 걱정스러워 보이며 전화를 움켜쥐고 있다. 저도 모르게 손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그 당시 나는 궁금했다. 우리 중 몇 명이 우리 자신을 위해 여기에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위해 여기에 있을까? 정신없이 수술실로 들어왔습니다. 수술 조명이 켜졌을 때 눈을 감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다. 만약 언젠가 내가 충분히 완벽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나는 계속 변할 것인가? 당신은요? 당신은 자신에게 한 가지 변화만 준다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당신이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그것을 믿습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다면 저와 함께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는 더 나아지기 위해 변화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단지 우리 자신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결국 무엇이 정말로 바뀌었을까요? 수술 후에 거울을 봤을 때 저는 달랐습니다. 눈이 더 커 보이고 코 모양이 더 우아하며 얼굴의 각선이 전보다 더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아직 충분히 예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계속 평가할까봐, 변했는데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없을까봐 두렵다. 수술 후 첫날은 항상 여러분의 반응을 설레게 기다립니다. 밖에 나갈 때 눈치를 보면서 저를 다르게 보는 사람이 있나 찾아봤어요. 누가 나보고 예뻐 보인다고 하면 조금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나는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정상으로 볼 수 있을까? 아니면 아직 충분히 예쁘지 않은가?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들은 아직 거기 있습니다. 단지 더 깊이 숨어 있을 뿐입니다. 예전에는 불완전한 외모로 욕을 먹을까 봐 무서웠어요. 지금은 변해도 인정받을 수 없을까 봐 두렵다. 뭔가 겉모습만 바꾸면 더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외모를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을 느끼는 방식을 바꿀 수 없다. 당신은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바꿔야 할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더 말랐거나 키가 컸구나, 피부가 좋았거나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삶이 더 나아질까요? 만약 그렇다면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내면에서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부과한 표준들일까요? 오랫동안 그 생각에 사로잡힌 적이 있어요. 한 번은 동료들과 점심을 먹던 중 무심코 한 나이 든 언니가 너 좀 더 말랐으면 정말 예뻤을 거야 라고 말했죠.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었지만 오후 내내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날 저녁 평소처럼 저녁 식사 대신 생수 한 잔만 마시고 다이어트를 시작하기로 마음먹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살이 찔 때마다 숫자가 줄어들면 기뻐요. 0.5kg만 찌면 죄책감이 들어요. 어떤 날은 부끄러움이 생길까봐 감히 밥을 먹지 못하고 설탕이 살찌울까봐 너무 먹고 싶어도 버블티를 마시지 못하는 날도 있다. 나는 모든 세부 사항을 통제하는 데 집중했지만 삶의 편안함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옷을 사러 갔을 때 한 가게 직원이 친구에게 언니는 키가 컸어. 무엇이든 잘 입어야 하고 키가 작고 옷을 고르기 어려운 사람들과 달리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노린 건 아닌데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느꼈어요. 왜 키 때문에 한 사람이 더 열등하다는 평가를 받는 걸까요? 저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도 이러한 끝이 없는 기준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더 말랐으면 사람들은 그들이 곡선을 그리기 바랍니다. 피부가 좋아지면 누가 내 코가 아직 높지 않다고 할 수도 있어.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은 그 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외모를 바꾸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믿는가? 이 모든 기준에 도달해서 완전히 행복하다고 느낀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마지막까지 우리는 사회가 그리는 어떤 모델을 계속 따라다녀서 항상 부족함을 느낄까요? 당신은요? 당신은 단지 누군가의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아름답지 않고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 때문에 변한 거야? 아니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변한 거야? 자기 인정, 무조건적인 사랑, 사회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바꿀 수 없는 것들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더 나아지고 더 아름답고 더 완벽해지기 위해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나는 다이어트, 열심히 운동, 매일 메이크업, 심지어 얼굴 윤곽까지 모든 것을 시도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게 항상 있다. 받아들이기보다는 숨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느 가을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거울에 비친 내 팔에 난 흉터를 본 기억이 생생하다. 그것은 내가 어렸을 때 작은 사고의 흔적과 긴 흉터이다. 예전에는 진짜 싫었어요. 저는 항상 긴 팔을 골라요. 더운 여름에도 안 보이게. 나에게 그 흉터는 내가 없애고 싶은 불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그날 잠깐 멈춰서서 자세히 봤어요. 그 흉터가 제 이야기의 일부라는 걸 갑자기 깨달았어요. 어린 시절, 넘어진 순간, 지금의 내가 되기 위해 겪었던 일들을 떠올리게 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눈에도 덜 가치 있게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는 항상 완벽해지려면 끊임없이 변화해야 한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사실은 세상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우리는 사회의 기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것에 더 많은 압박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체중, 피부, 키, 상처나 결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 걱정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사람의 가치가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날부터 저에 대한 관점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그 흉터를 숨기지 않고 제 몸의 일부라고 생각해요. 살을 몇 kg 더 빼고 싶다고 혹독한 다이어트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제 건강에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돌보는 것을 포기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외모가 제 가치를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다 깨달았어요. 누구도 완벽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다. 오늘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밑에 댓글 한번 올려주세요. 사연 너무 듣고 싶어요. 아마도 여러분의 여정은 밖에 있는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법. 제가 예전에 한 화가에 의해 초상화를 그려졌는데 그 그림을 보면 슬픈 눈을 봤어요. 받거나 자신감이 넘치는 시선이 아니라 사연이 쌓인 눈이다. 처음에는 좀 놀랐어요. 왜 이렇게 슬퍼 보이지? 제가 상처를 잘 감추고 항상 강한 척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말하지 않아도 조용히 얼굴에 드러나는 감정들이 있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나는 수공예품과 그림이 가득한 골목길이 있는 인사동의 한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그 늙은 화가는 자기 앞에 있는 30분 동안 자기 얼굴에 선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그어왔다. 할아버지가 그림을 주셨을 때 할아버지는 살짝 웃으며 말씀하셨다. 내 눈은 매우 아름다웠다. 화려한 거 말고 깊이가 있는 거. 마치 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 말이 나를 조용하게 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상처를 숨기려고 하지만 때때로 그것이 우리를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는 항상 행복하면 모든 상처를 지울 수 있는 것처럼 밝고 완벽해 보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슬픔이 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물려면 시간이 걸리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괜찮습니다. 힐링이란 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잊어버리고 바로 강해지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치유한다는 것이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치유는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어떤 날은 피곤하고 어떤 날은 충분히 좋지 않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항상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모든 불완전한 것들과 함께 여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예술은 나에게 완벽한 버전은 없고 나의 가장 진실된 버전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나요?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야기는 밖에 있는 누군가가 그들 자신의 치유를 찾도록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내어 오늘의 위로의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 에피소드를 아침에 출근하는 중에 들으실 수도 있고, 피곤한 하루가 지난 후 조용한 저녁에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혼자 앉아 있거나 담요로 몸을 감고 조용히 당신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저는 그냥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 잠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여정은 결코 쉬운 적이 없다. 자신감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는 날도 있겠지만 이 넓은 세상 속에서 자신을 작게 느끼는 날도 있을 것이다. 거울을 보며 미소 짓는 순간도 있겠지만 외면만 하고 싶을 때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는 당장 우리 자신을 완벽하게 사랑할 필요는 없고 매일 자신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대하는 법을 배우는 것과 같으니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만약 오늘 당신이 곤란하다면 당신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저와 많은 사람들이 이 여정을 걷고 있습니다. 위로의 말이 필요할 때마다 당신이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의 위로를 평온한 작은 구석이 되게 하라. 만약 이 에피소드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잊지 마세요. 좋아요. 이 이야기에 공감한다면 당신의 생각을 공유하기 위한 댓글은 정말로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다음 번호 놓치지 않기. 오늘의 위로 다음 편에서 만나요. 이것이 오늘 당신을 위한 위로의 말씀입니다.